여러분들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것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진정한 뜻이라고 할 수 없죠. 생활로,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빨리빨리. 앞에 단어 2개가 더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남들보다 빨리빨리 이렇게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빨리빨리는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국 특유의 기질, 이왕이면. 이건 빨리빨리와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이왕 하는 것,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물론 여기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을 하나 구경할까 하고 대리점에 갔는데 이왕에 하는 건데 하면서 옵션도 놓고 이것도 놓고 이왕이면 저것도 있어야지. 그럼 가격이 비슷한데 이왕이면 아반떼로. 야, 이거 풀옵션이면 그랜저하고 비슷하네. 그럼 이왕이면 그랜저로. 이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벤츠 S클래스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대개의 경우 이왕이면 같은 양일 때 더 빨리, 같은 시간이면 더 많이, 하는 김에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기질.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남들보다. 이 또한 단순한 비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효율, 같은 시간이라면 더 나은 결과, 남들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한국만의 특수성, 어째서 이런 특성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세계적인 학자들과 외국인 사업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난 10년 이상 사업으로 한국을 오가며 얻은 결론이죠. 흔히 한국인들을 이야기할 때 빨리빨리라는 단어부터 떠올립니다. 그걸 단순히 빠르다, 서두른다는 속도의 개념, 그저 성격이 급하다는 의미로 판단하면 큰 혼란을 겪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급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일에 빠르면서 정확해요. 그리고 같은 시간이 들어간다면 하는 김에 다른 일도 함께 처리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직렬식 사고에 굳어져 있다면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하도록 유연하게 병렬식 사고로 전환할 수 있죠. 그 때문에 같은 시간으로 낼 수 있는 효율성은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생길 겁니다. 과거 2001년 제3의 물결의 저자이자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PC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IT 정보화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반복할 수 있다면서요. 당시엔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이런 전망을 그저 듣기 좋은 말이라고 평가절하했죠. IMF의 영향력 아래에서 개발도상국 위치를 지탱하기도 힘겨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 예측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모습으로 혁신을 반복하고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니까요. 60년대부터 50년 이상 선진국에 위치해 있는 유럽 국가들, 그 어떤 나라도 혁신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창의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작은 것도 계약 위반인지 집요하게 따져가며 움직이게 된 지 오래니까요. 지금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유럽의 20, 30대들은 이미 만들어진 선진국에 기반해서 스스로 새롭게 시도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행정 업무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선 보통 일주일, 길면 한두 달이 걸리곤 하죠. 그들은 그저 누리기만 할 뿐이고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바꿔오고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빠르게요. 2013년 엘빈 토플러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 그는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서 다음 단계를 문화 경쟁력과 창의력이 중심이 된 드림 소사이어티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구권의 영향력이 미비했던 한류에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죠. 그는 한류가 드림 소사이어티의 첫 번째 사례이자 아이콘이 될 것이고, 한국의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나노 기술을 컨텐츠에 접목하는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그 열쇠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데이터 교수의 예측 역시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의 말처럼 한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인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류 아이템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요. 그리고 더 차별화된 컨텐츠를 내놓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중이죠. 데이터 교수는 2021년에도 이젠 서구권의 어떤 모델도 수명을 다했다. 한국의 모델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서구권은 앞으로 그에 따라가기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동의하고 있어요. 한류에 열광하는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정작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한류 스타들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어째서 10년 전만 해도 관심 없던 한국이 컨텐츠와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배워야 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마치 늙어빠진 양이나 노새처럼 태평한 모습만 하고 있어요. 계약에 성실한 것만으로는 한국인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속도만 따라잡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담한 실패를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빨리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속도를 올리는 동시에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합니다. 이왕이면 이라는 마인드가 빨리빨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일, 한국인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단순히 욕심이 많다는 것과 다른 뉘앙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없고도 만족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질일 거예요. 한국을 제외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기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면 즉시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결과는 과정에 불과한 것처럼 반복하죠. 게다가 그들은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임기응변에 뛰어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천재적이고요. 놀라운 것은 내가 겪어온 지난 10여 년간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품질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진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바람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사업 파트너가 이왕이면 이 부분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 겁부터 났습니다. 그런 패턴을 따라가다가 직원들이 너무 힘겨워했으니까요. 일본 쪽 내수 시장은 이런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 해오던 대로 흘러가지만 한국과 연계한 사업 파트는 더 이상 내가 직접 관여하기엔 버거웠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딸에게 사업을 승계했던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한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본 한국에 대한 평가와 예측,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사업 파트너로 관계를 이어왔던 유럽 출신 사업가의 이야기를 정리해봤고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몇 년 전부터 계속 감당이 안 된다 그러더니 우리 집에 사는 딸한테 힘든 건 다 넘기고 본인은 속 편하게 일본에서 무난히 굴러가는 사업만 하고 계시죠.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와 짐 데이터, 두 분이 예측했던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거,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한국과 한국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왕이면 남들보다 빨리빨리 이걸 통해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 실제 업무에서 객관적으로 한국을 봐왔던 외국인 사업가가 평가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빨리빨리에 대한 내용은 저도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해왔고 다른 영상들도 많지만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영상은 없다 보니 한 번쯤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나는 아직 배고프다. 비슷한 의미죠. 결국은 이게 본질일 겁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만족해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지금 유럽의 젊은 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저는 아직 한국은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미래의 승자가 된 이후에나 만족해야 할지 고민해보자는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